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Fleet IO Managing Multi-Tenant Cloud Storage with Multi-Agent Reinforced Learning이라고 아스플러스 25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일단 강학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건데요. 강학습은 에이전트가 환경이랑 상호작용해서 보상을 최대로 하는 정책을 학습하는 방법인데, 보다시피 에이전트는 현재 상태를 먼저 관찰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책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고, 그리고 그 행동에 따라 환경과 다시 상호작용해서 새로운 상태와 보상을 얻는데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에이전트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학습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문제에 강학습을 적용하려면 그 문제에 맞는 상태, 행동, 보상 이렇게 딱 세 개를 정의하고, 그리고 또 에이전트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 논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최근 서버용 SSD는 단일 클라이언트가 사용하기 없을 정도로 너무 커지고 있는데요. 막 테라바이트 단위로 커지고 있어서, 그래서 클라우드에서는 보통 하나의 SSD를 여러 클라이언트가 나눠 쓰는 Virtual SSD라는 기술을 활용하는데, 이 기술로 SSD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Virtual SSD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현되는데,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아이솔레이션으로, 이 방식은 여러 개의 Virtual SSD가 서로 채널을 공유해서 리소스 유틸라이제이션은 높지만 이게 다른 Virtual SSD와 간섭 때문에 이게 일관된 성능을 유지하는 게 어려운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드웨어 아이솔레이션인데, 이 방식은 각 Virtual SSD에 독립된 채널을 보장해줘서 이게 일관된 성능은 보장하지만 이게 반대로 자원을 서로 공유하지 않아서 리소스 유틸라이제이션이 나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버추얼 SSD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ML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기존에는 SDD 키퍼라고 DNN을 활용해서 약간 필요한 채널 수를 정적으로 정하는 방식도 있었고, 블락패스트라고 힐스틱한 방식으로 공유 가능한 자원을 예측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일단 이런 방식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워크로드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고, 그리고 IO로 SSD 상태가 바뀌는데 이런 것도 약간 고려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리소스 유틸라이제이션을 목표로 삼아서 퍼포먼스 아이솔레이션은 좋게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들은 좋은 리소스 유틸라이제이션이랑 좋은 퍼포먼스 아이솔레이션을 달성하는 할 수 없었는데요. 둘 다 만족하는 건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강학습을 활용해서 Virtual SSD 자원을 관리하는 Fleet IO라는 것을 제시하는데요. 일단 강학습을 활용한 이유가 강학습 프레임워크 자체가 동적으로 변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고, 그리고 또 다양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정책도 잘 학습할 수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Fleet IO를 구현하면서 두 가지 핵심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Virtual SSD 관리에 자원 관리하는 이 문제에 강학습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스테이트 액션 그리고 리워드를 설계해야 했고, 둘째로 에이전트가 결정한 액션을 실제 수행할 수 있도록 Virtual SSD 프레임워크를 확장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플리트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여주는데요. 플리트 IO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어를 에이전트가 동작하는 부분이랑 어를 에이전트의 액션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희는 먼저 이 Virtual SSD에 있는 에이전트가 어떤 상태를 보고 어떤 액션을 내리면서 어떤 리워드를 받는지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state는 결국 에이전트가 관찰하는 현재 상황을 의미하고, Fleet IO에서는 state를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하는데, 이게 Virtual SSD의 성능 지표를 나타내는 것도 있고, 그리고 Virtual SSD의 상태를 나타내는 정보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Virtual SSD가 처리하고 있는 워크로드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SSD에 있는 다른 에이전트 정보들도 이 스테이트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2초마다 관찰하면서 에이전트는 SSD 내부 변화에도 빠르게 대응하고 전체 SSD 상황도 고려해서 액션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리트 IO에서 각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액션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크게 세 가지가 아니라 딱 세 개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Harvest 액션이 있습니다. 이 액션은 다른 Virtual SSD로부터 추가 밴드위드를 빌려오는 액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Make Harvestable 액션이 있는데 이 액션은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밴드위드를 다른 Virtual SSD한테 제공하는 액션입니다. 이렇게 두 액션은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액션이고 마지막으로는 Set Priority 액션이라고 Virtual SSD의 I/O 우선순위를 정하는 액션이 있는데 이 액션은 그 아이스 더 I/O를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액션입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다른 자원은 따로 빌리지 않고 밴드위드만 빌려오고 공유하는 데 신경을 쓰는데 이는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밴드위드가 제일 병목으로 발생한다고 해서 여기에만 집중했다고 했고 그래서 실제 밴드위드 요청을 실제 물리 블록으로 전환하는 작업은 나중에 설명할 고스트 슈퍼블락 매니저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에이전트의 리워드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여기서 에이전트 리워드라는 거는 에이전트의 행동을 평가하는 수치로 이게 높을수록 잘했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플리트 IO에서는 두 개의 리워드를 정의하는데 먼저 각 에이전트의 개별 리워드인데요. 여기 식을 보시면 이 앞부분이 결국 높은 밴드위드를 사용할수록 더 좋은 리워드를 주고 그리고 반대로 SL로 바이올레이션이 많이 발생하면 리워드를 깎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멀티 에이전트 리워드인데요. 여기서는 결국 자기의 리워드를 얼마큼 집중할지에 대한 식이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같은 SSD에서 이 Virtual SSD를 공유하고 있는 다른 에이전트의 리워드도 함께 고려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각 에이전트는 이 멀티 에이전트 리워드를 바탕으로 학습하면서 최종적으로 SSD 전체의 리소스 유틸리제이션과 퍼포먼스 아이솔레이션을 좋게 달성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에이전트 액션을 시스템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어드미션 컨트롤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에이전트 액션을 일부를 필터링하는 역할을 하는데 일단 플리트 IO에서는 모든 액션을 실행하는 게 아니고 클라우드 운영자나 아니면 고객의 정책에 따라서 특정 Virtual SSD의 액션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많은 밴드위드가 남으면 보통 Virtual SSD는 Make Harvestable 액션을 통해 이 밴드위드를 공유하려고 하는데 이게 밴드위드가 중요한 Virtual SSD는 밴드위드 공유가 정책적으로 금지돼 있어서 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컨트롤이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make harvest 액션을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스트 슈퍼블락 매니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일단 고스트 슈퍼블락 매니저라는 거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에이전트의 밴드위드 요청을 실제 물리 블럭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여기서 고스트 블럭이라는 거는 Virtual SSD 간의 자원을 공유하는 최소 단위로 기존 슈퍼블락 개념을 확장한 것인데요. 여기 보면 고스트 슈퍼블락 구조체가 보이는데 일반적인 슈퍼블락 정보랑 자원 공유에 필요한 메타데이터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몇 슬라이드는 이 고스트 슈퍼블락 매니저가 make harvestable랑 harvest 액션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주소 변환이랑 밴드위드 회수 그리고 가비지 컬렉션이 동작하는 방식도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make harvestable 액션은 먼저 특정 virtual SSD가 make harvestable 액션을 호출하면 여기 요청한 밴드위드를 채널 최대 밴드위드로 나눠서 이 밴드위드로 구성된 약간 최소 필요한 채널 수를 계산한 다음에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두 개의 채널이 필요하다고 계산됐다고 가정하는데요. 이렇게 필요한 채널 수를 계산했으면 일단 Virtual SSD 내에서 먼저 공유할 만한 채널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선택하는 과정은 채널의 프리블럭 비율이 20%보다 적은 채널은
가비지 컬렉션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서 따로 선택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 선택한 다음에 각 채널마다 정해진 개수의 프리블럭들을 따로 모아서 이렇게 하나의 고스트 슈퍼블럭을 생성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고스트 슈퍼블럭의 매핑 테이블에다가 방금 가져온 프리블럭의 PBA를 기록해서 다른 버추얼 SSD가 이 공유된 블럭에 접근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harvest 액션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볼 건데요. harvest 액션은 그냥 간단하게 처리되는데 일단 아까처럼 밴드윗에 해당하는 채널 수를 계산한 다음에 그 고스트 스프락 매니저가 관리하는 리스트에서 해당 채널 수에 해당하는 고스트 스프블락을 찾아서 버추얼 SSD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소 변환 과정을 살펴볼 건데 일단 A 버추얼 SSD가 B 버추얼 SSD의 밴드윗을 빌려간 상황이라고 가정할 건데요. 이 경우에는 A Virtual SSD의 LBA는 결국 어떤 고스트 스펄블락에 속하는지 이런 정보와 또 해당 고스트 스펄블락의 매핑 테이블 인덱스로 이게 변환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변환된 매핑 테이블 이 정보를 이용해서 고스트 스펄블락이랑 매당 매핑 테이블에서 실제 PBA를 찾는 식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밴드위드 횟수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밴드위드 횟수는 기본적으로 이전보다 더 적은 밴드위스로 make harvestable 호출하면 발생하는데요. 이게 예제에서 보다시피 이전에는 128 메가바이트 per sec으로 호출했는데 밴드위스가 자기가 사용할 밴드위스가 부족해져서 그러니까 자기가 사용할 밴드위스가 늘어난 경우에 64 메가바이트 per sec으로 호출하게 되면 이 차이인 64 메가바이트 per sec만큼 이렇게 다시 회수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 회수하는 방식은 되게 간단한데 그냥 자기가 나눠준 고스트 스프러박을 봐서 일단 아무도 사용 중이지 않은 고스트 스프러박은 바로 회수를 진행하고 만약에 누가 사용 중인 고스트 스프러박은 나중에 가비지 컬렉션 단계에서 따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비지 컬렉션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보통 벌, 버추얼 SSD에서 가비지 컬렉션이 발생하면 보, 보통 스퍼블락보다는 다른 자기가 빌려줬던 고스트 스퍼블락을 먼저 빅틈으로 선택하고요. 그리고 빅틈 고스트 블락에 남아있는 밸리드 페이지는 해당 고스트 블락을 빌려 썼던 벌추얼 SSD에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비지 컬렉션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다시 밴드위스 회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학습했는지를 볼 건데, 네, 학습은 두 단계에 걸쳐서 학습되었고, 먼저 프리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이 위스크심이라는 SSD 시뮬레이터를 사용해서 다양한 클라우드 워크로드 트레이스를 이 SSD 시뮬레이터에 다시 재생해서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했는데요. 여기서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란 아까 에이전트 스테이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서 실제 환경과 직접 상호작용하지 않고 학습하는 오프라인 학습을 통해서 모델을 학습해왔고, 그 다음 파인튜닝 단계에서는 방금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얻은 모델을 실제 오픈 채널 SSD에 적용한 다음에 실제 환경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온라인 학습을 수행해서 실제 환경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제 마지막으로 실험 환경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실험은 일단 1TB짜리 16개 채널을 가진 SSD를 두 개의 버추얼 SSD로 나누었는데 각각 8개의 채널로 나누었고요. 그리고 한 SSD에는 밴드위드 인텐시브한 워크로드를 주고 다른 버추얼 SSD에는 레이턴시 센시티브한 워크로드를 넣어서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GC가 무조건 발생할 수 있도록 실험 전에 약간 다양한 워크로드로 SSD를 돌려서 SSD의 프리 블락을 50%까지 일단 사용했고요. 그리고 비교 대상으로는 베이스라인으로는 앞서 얘기했던 하드웨어 아이솔레이션, 그리고 소프트웨어 아이솔레이션, 그리고 SSD 키퍼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어댑티브 반복이 있는데 이 방법은 그냥 이전 밴드위스에서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채널 수를 동적으로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볼 건데
이 그래프는 일단 리소스 유틸리제이션이랑 퍼포먼스 아이솔레이션을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일단 X축은 밴드위드 유틸리제이션을 보여주고 Y축은 P99 레이텐시를 역순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밴드위드 활용을 잘하는 것이고 위로 가면 P99 레이텐시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 점들은 방금 얘기했던 밴드위드가 많은 워크로드랑 레이텐시가 중요한 워크로드의 조합을 딱 보여주는 건데요. 일단 보면 플레이트 아이오는 하드웨어 아이솔레이션 대비 평균적으로 1.3배 더 높은 밴드위드 유틸라이제이션을 보여주고 또 소프트웨어 아이솔레이션 대비 평균적으로 1.47배 낮은 P99 레이턴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보다시피 결국 하드웨어 아이솔레이션이랑 SSD 키퍼는 채널을 정적으로 할당하기 때문에 퍼포먼스 아이솔레이션은 좋게 나오지만 밴드위드 유틸라이제이션은 잘 안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반대로 소프트웨어 아이솔레이션이랑 어댑티브 방식은 좋은 밴드위드 유틸라이제이션을 제공하지만 퍼포먼스 아이솔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낮은 퍼포먼스 아이솔레이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듯 최종적으로 플릿 아이오만 좋은 리소스 유틸라이제이션이랑 좋은 퍼포먼스 아이솔레이션을 달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논문은 Virtual SSD 자원 관리에 강학습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첫 논문이고 고스트 수퍼블락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자원 공유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좋은 퍼포먼스 아이솔레이션이랑 좋은 스토리지 유틸레이션을 달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